안녕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침서 노년라이프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늘 아침 식사를 하신 분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그 식사 속에 발암물질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건강해지려고 먹은 그 음식 때문에 오히려 몸속에 발암물질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 병원 식단표에 올라가는 것, 아이 간식으로 챙겨주는 것까지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이게 위험할 리 없다는 믿음 아래 매일매일 조용히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걸 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쯤 먹어봤을 평범한 음식 속에 숨은 10가지 발암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미밥. 현미, 건강식의 대명사죠. 백미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섬유질 많고 씹는 맛 좋고 당 지수도 낮고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현미의 껍질 부분에는 비소라는 발암물질이 농축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소는 자연적으로 토양에서 쌀로 흡수되는데 껍질을 그대로 남기는 현미일수록 그 농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현미 1인분에는 백미보다 34배 많은 비소가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하죠. 비소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발암물질입니다. 피부암, 방광암, 폐암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미를 당장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에 오래 불리고 충분히 씻어서 조리하면 중금속 잔류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무조건 건강하다는 생각. 이제는 조금 경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녹즙. 요즘 녹즙 안 마시면 하루가 허전해요. 이런 분들 계시죠? 케일, 시금치, 샐러리. 몸에 좋다는 채소를 갈아 넣고 매일 아침 한 잔씩 챙겨 마시는 습관. 그런데 문제는 그 초록빛 속에 들어있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게 몸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요. 니트로사민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 위산이 적은 분들에겐 더 치명적일 수 있고요. 녹즙을 착즙 후 냉장고에 오래 두고 마시는 습관, 이게 위험을 높입니다. 녹즙은 갈자마자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보단 이틀에 한 번 정도. 뿌리 채소는 가능한 한 줄이는 게 좋겠죠. 몸에 좋자고 마신 한 잔이 암세포에게는 좋은 아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무설탕 제로 음료.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무설탕 캔커피. 건강을 위해 당은 줄이고 대신 무설탕 음료를 선택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음료들에 들어가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감미료. 2023년 세계보건기구는 아스파탐을 2비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물론 담배처럼 명백한 1군은 아니지만 충분히 위험성을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이란 뜻이죠. 특히 장이 예민하신 분들, 평소 염증이나 소화 문제 겪으셨던 분들은 이 인공감미료가 장내 환경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무설탕이라서 괜찮다는 안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바나나. 바나나 간편하고 맛있고 무엇보다 건강한 이미지의 대표주자죠. 그런데 수입되는 바나나의 경우 부패 방지를 위해 방사선 조사라는 처리를 거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는 파괴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형물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바나나 자체가 방사성 칼륨을 소량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과잉 섭취 시 미세한 피폭 가능성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 한두 개 드시는 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5, 6개씩 먹는 습관. 조금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5번째, 견과류.
매일 한 줌씩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견과류. 심지어 유기농이라 더 안심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보관이 조금만 잘못돼도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깁니다. 이건 간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천연 발암물질 중 하나예요. 특히 땅콩, 피스타치오처럼 기름기 많고 껍질 얇은 종류. 이런 견과류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온에 방치하지 마시고 진공 포장된 제품을 사서 냉장 보관하시고요. 개봉한 뒤에는 가급적 빠르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6번째, 플라스틱 생수병. 운전 중에 생수 한 병, 운동 끝나고 갈증 날 때 한 모금. 늘 가까이 두고 마시는 게 바로 생수죠. 그런데요, 이 생수병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햇볕 아래, 자동차 안에 몇 시간 방치된 생수병.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생수병 속의 플라스틱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비스페놀어, 우리가 흔히 환경호르몬이라 부르는 성분이 물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이 물질은 여성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같은 호르몬 관련 암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요, 우리는 그 물을 아무렇지 않게 마신다는 거예요. 아무 맛도 냄새도 변화도 없으니까요. 플라스틱은 편리하지만 뜨거운 환경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차 안에 두는 생수병, 이제는 반드시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로 바꿔주세요. 7번째, 요거트. 장 건강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 요거트. 특히 딸기 요거트, 복숭아 요거트,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요거트 중 상당수는 그 안에 들어간 딸기보다 딸기향이 많고 과일보다 색소와 설탕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카르민이라는 착색료는 딸기 색깔을 내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건 곤충에서 추출한 색소로 일부 사람들에겐 알레르기나 과민 반응, 심지어 발암 논란까지 있는 성분입니다. 게다가 한 컵에 들어간 당류는 콜라 한 캔과 맞먹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유산균 얻자고 먹은 그 요거트, 정작 장에는 해가 더 클 수도 있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다면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진짜 과일을 곁들여 보세요. 조금 덜 달지만 훨씬 더 안전하고 진짜입니다. 8번째, 오트밀. 아침마다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 혈당 지수 낮고 포만감 좋고 다이어트 식단에 빠지지 않는 오트밀. 그런데요, 이 귀리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오트밀은 저장과 유통 중 곰팡이에 취약한 식품이에요.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선 오크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고 이는 간, 신장, 심지어 면역계를 억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또 하나, 귀리 재배 시 자주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 이 역시 WHO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오트밀, 먹지 말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어디서 생산됐는지, 보관 상태는 어떤지, 유기농 인증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독이 된다면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이니까요. 9번째, 어린이 음료. 아이들이 마시는 음료라면 당연히 괜찮겠지.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트에 진열된 어린이 음료의 뒷면을 보면 상상도 못했던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타르색소, 소르빈산 칼륨, 벤조산 나트륨. 이건 어린이 몸에 들어가면 주의력 결핍, 알레르기 반응, 간 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특히 빨간색 계열 타르색소는 일부 나라에서는 아예 어린이 식품에 사용 금지되어 있을 만큼 위험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단순히 한 번 마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이에게 주는 음식이라면 더 조심해야죠. 귀찮더라도 라벨을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당분과 색소, 보존료가 적은 쪽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10번째, 통곡물빵. 나는 흰빵 안 먹어. 통밀빵 먹어. 이런 분들 많으시죠? 확실히 통밀빵은 섬유질이 많고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겉보기에 훨씬 더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통곡물은 껍질째 갈아 만든 곡물이기 때문에 곰팡이나 세균 번식이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실온에서 보관한 통밀빵에 곰팡이가 핀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부분만 도려내면 괜찮지 하고 드시는 분들, 잠깐만요. 곰팡이의 실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빵 전체로 퍼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곰팡이 독소는 아플라톡신과 유사한 수준으로 간 기능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빵은 냉장 보관하고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빵 속 곰팡이는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좋다고 해서 건강하려고 해서 먹은 것들이지만 때로는 정보가 부족한 식사가 오히려 병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절대적으로 좋은 음식은 없다는 것. 먹는 방법, 보관 상태, 조리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알고 먹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의 식탁이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이상 노년라이프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